네. 자, 퀴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땡 찾아 산말리. 네. 내일 무슨 날? 자, 아. 과연 이 땡에 들어갈 게 뭘까요? 덥다는 말씀 드렸었고. 네. 불도 그리고 붙고. 비가 온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 이런 얘기했는데 힌트. 네. 힌트는 내일이 무슨 날? 마중물림. 지금 마중물림 정답 나왔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복날. 복날. 그래, 복날인 건 정답입니다. 내일 초복이거든요. 내일 초복입니다. 오케이, 그럼 초복인데 땡 찾아 산말리. 땡은 뭘까요? 그러면 땡. 여기 들어갈. 자, 땡. 미라클님이 또 정답입니다. 닭. 박수 한번 드리죠. 네. 맞습니다. 네, 내일 초복이고 사실 초복에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뭐예요? 삼계탕이죠. 삼계탕. 네. 흔히 우리가 많이 먹는데 네. 이게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될 수도. 지금 트럼프 형님이 또 영어로 닭 이렇게 해주셨어요. 닭. 예. 예. 우리가 자주 먹는 삼계탕인데 네. 이 삼계탕 이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원래 삼계탕에서 닭을 뜻한 게를 빼고 삼탕으로. 삼탕으로. 아니 지금 닭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면은 인삼만 넣고 끓여야 될 수도 있다. 예. 볼까요 기사? 예, 이 삼계탕 보면 이렇게 사실은 닭이랑 인삼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닭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닭이 상황이에요? 굉장히 이제 공급에서 달리고 있다는 얘기고 공급이 이제 달리면서 그래도 이 삼계탕집 하시는 분들은 닭이 없이는 삼계탕을 못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하려고 해도 가격이 이미 엄청나게 오른 생닭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닭이 사실은 공급이 바로바로 될 수도 있지만 이 닭이 크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기 맞아요. 때문에 네. 바로바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은 좀 어려울 수 있다. 복날같이. 그래서 이 많은 어떤 삼계탕집 운영하신 분들의 어떤 비명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다른 것들은 대체가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달걀 값이 비싸다? 그럼 냉면에 요새 달걀 대신 토마토 얻는 데도 있다고 하고 하니 그래요? 네. 뭐 창의적으로 돌파를 하는 거야. 그냥 고명처럼 네. 얻는 건 그래. 근데 삼계탕에서 3개 중에 하나가 빠지면 삼계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 사실은 네. 닭 없는 삼계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존재 가치가 어려울 수 있죠. 네. 이게 닭 먹자고 지금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럼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물가 불안이 또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삼탕 가격이 네. 엄청 오를 수도 있을 아니 것 뭐 같다. 그 전에 기사는 또 뭐 금계탕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물가 상승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서서히 물가 오르니까 잘 체감을 잘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시즌에 한 번 먹는 그렇죠. 삼계탕을 딱 맞닥뜨렸을 때 지난번에 삼계탕 먹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작년하고 또 차이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식당을 보시면 네. 가격표를 아마 화이트보드 이런 데 쓰는 식당도 나올 수 있다. 네. 보통 이런 거 이제 네. 다금바리 이런 게 시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재료들을 시가. 쓰는 데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네. 지금 초보님이랑 불타오는 괴물님이 좀 창의력을 좀 발휘하고 있어요. 네. 읽어주시죠. 초보님이 이제 삼되탕, 삼되탕. 그다음에 불타는 괴물님이 삼해탕. 그렇죠. 네. 비둘기를 또 먹어라. 예. 비둘기를 먹어라. 아직 그 어떤 국민 감정상, 국민 정서상 이게 비둘기탕, 삼비탕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또 보입니다만. 근데 진짜로 아마 저희도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내일 한번 이 외식 산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이 삼계탕 값 인상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MBC 채널에서도 또 오드리님이 또 이 덕담을 세게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따상 기대해 봅니다. 따상은 이제 더블 상한가죠. 네. 네, 우리 또 접속자 수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갑니다님 딩하. 오늘 한번 따상 도전해 보겠습니다. 박상민이 오늘 점심 메뉴 알려주세요. 이거 조금만 좀 보시면 제가 또 야심찬 거 준비했어요. 그렇습니까? 점심 메뉴. 예. 네. 그래서 오늘 락교를 넘어서는 걸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게 저 굉장히 또 위협이 되네요. 네. Body or a boy, make a big noise. 하지만 저도 놀지는 않았다는 거 포인트에서. 그래서 좀 이어가야 될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지금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네. 지금 어제 미국 물가도 지금 천장 뚫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수급난이 곳곳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 물가가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물가 상승 얘기할 때 한 번 그냥 이렇게 삼계탕 값이 치솟았다고 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가 상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창 시절에 이제
어떻게 시험을 한번 잘 봤어 요해 그런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공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치, 좀 네. 봐야지. 네, 그래서 이걸 쭉 계속해서 만약에 이제 시험 잘 보면 공부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도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물가가 오른 상황을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보면은 지금 상황은 정말 가파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특정 제품만 오른다고도 또 인플레이션은 아니잖아요. 맞아. 물가 전반에 이제 번져야죠. 그치, 사회 전반에 번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닭도 오고 뭐도 오고 네. 인건비도 오르고 뭐 다 오르니까 지금 사회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 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아이디를 보면 이제 신입생분들이 좀 자주 보이죠. RY님, RY님, 딩하 딩하 네. 반갑습니다. 네. 신입생 환영합니다. 네. 등록금 없는 대학. 등록금은 없지만 가져가는 건 또 그 내 어느 대학 못지않은 그렇죠. 네. 내 손 안에 작은 대학. 네.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삼탕 될 판이다. 네. 닭 찾아 산말리. 정답은 닭이었습니다. 닭. 예. 그래서 내일 초복인데 좀 보양 음식 드시긴 할 거예요. 근데 삼계탕 없으면 다른 대체 음식도 한 번쯤 생각해 두셔야 네. 내일 또 주말에 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뭐 소비자 단체나 이런 데서 특히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네. 조사를 해가지고 한국인이 단백질을 어떤 경로로 섭취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네네. 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30% 가량. 그렇지. 그러니까 닭고기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그냥 뭐 닭고기 안 먹으면 되지라기보다는 이게 가공육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닭도 많이 먹기 때문에 치킨도 많이 먹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어떻게 식료품계의 기름값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이제 치킨플레이션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치킨이 또 우리 국민에게 주는 의미는 각별해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의 단백질, 음식, 소울푸드이기 소울푸드죠.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물가 얘기를 하니까 또 금리 질문이 온 것 같은데. 네, MBC 채널에서 트래블님이 올 연말까지 시장 금리가 얼마까지 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어떤 말씀했냐? 시그널을 줬죠. 그죠. 연말까지 2.75에서 3%의 기준금리를 예상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게 이제 간접화법 같지만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연말 3% 선을 내다보는 전문가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변수가 하나 있긴 합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결국은 수요를 때려잡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돈 쓰는 거 좀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잡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거리두기가 예상보다 일찍 시작이 된다든가 아니면 외출을 자제하고 휴가철에 막 인구가 준다든가 사실 그러면은 금리를 덜 올렸는데도 수요가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 맞고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공급발 충격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의 금리 인상을 만약에 이제 수요 측이 줄어드는 걸 보고 조금이라도 완화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가가 잡힐 듯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 당국이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금융당국, 통화당국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경기가 살아나는 중에 코로나를 맞았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엔진이 둔화되는 와중에 코로나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다 같이 금리 내렸어.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거치고 났을 때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리 속도 조절이 된다는 게 인하한다는 얘기 절대로 아니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3% 갈게 2.75로 끝날 수 있는지 그렇죠. 모르겠으나 오르는 건 당연히 기정사실로 맞습니다.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제시한 그 상단 하단 목표치 가이드라인 가려면 남은 금통위에서 매번 올려야 가능한 수치이죠. 네. 게다가 이제 지금 약간 이제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당연히 이제 시중은행에서 이거에 따라서 대출금리를 조정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저께 13일에 이제 신용대출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제 기준이 바뀌었고 오늘 이제 주담대 변동 상품에 대한 이제 기준이 바뀌는 날이에요. 오늘. 베이스라인이 달라지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 사실 오늘 새로 이제 대출 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당연히 오른 베이스로 당연히 이제 대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지금까지는 이제 계약 기간이 조금 남아 있었다가 이제 대출을 만기가 돼서 다시 연장을 해야 될 때 그렇죠. 당연히 연장은 해주겠지만 그렇죠.
그 큰 변화가 없는 한 금리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다. 그렇겠죠. 계단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조병관님께서 딩딩대학 채널에 오셔서 네. 자영업자인데 거리두기 염려돼 마음이 조마조마하네요. 네. 지난 2년의 시간 암흑이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뭐 제가 이제 영국 얘기를 해서 조금 뭐 이게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커졌었는데 그 당시에는 자영업자분들이 그 영국 자영업자의 전체 매출의 80%를 바로 지급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6개월 그럼 동안. 엄청 센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영국이 파운드화라는 데 기축통화적인 성격도 있고 재정 지출을 마음대로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진화에 나서긴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음식점은 뭐 연매출 10억 찍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80%를 해줬었어요. 그럼 8억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이긴 네, 하네요. 물론 한시적으로 6개월, 뭐 8개월 이렇게 조금씩 연장하면서 주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의 그 비용을 자영업자분들이 상당 부분 나눠진 측면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 대선 국면에서 그 코로나 지원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당연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MBC 채널에서 장철웅님께서 네. 7월 말 미국 금리 1%, 이거 1%가 아니라 이제 1%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1% 차이만큼 1% 격차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셨는데 저희 일단 질문은 웬만하면 딩딩대학 채널 와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눈에 띈 걸 또 안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철웅님 질문 좀 답변을 드려보죠. 실제로 이제 어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 미국 6월달 CPI가 9.1%를 찍으면서 네. 울트라 스텝이라고 불리는 1% 포인트 미국 금리 인상이 그렇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뭐 수치로 나온 건 뭐 78%까지 올랐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 금리가 1% 포인트가 오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당연하게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고요.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도 다음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베이비 스텝을 할 수는 없고 빅 스텝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빅 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본격적으로 대출 금리가 인상도 안 됐는데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멱살 자꾸 잡히고 지금 계속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나 이런 데 그냥 부실이 좀 심화될 수 있다. 큰 걱정입니다.